이번 편은 디지몬 시커즈 챕터 1 에이지 9번가의 늑대 2화 3화 4화입니다. 이전 편을 못 보신 분들은 내용 이해를 위해 꼭 보고 오시길 권장합니다. 그럼 재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 명령문에 따라 일하러 나간 에이지의 티라노몬들은 잡기 까다로웠던 투베타몬을 잡아온 데 성공하였습니다. 에이지에게 투베타몬을 캡처해달라는 의뢰를 부탁한 사람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기 및 전자 단말에 있어서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유명한 아바딘 일렉트로닉스 회사를 창립한 대주주 류센지 토모노리 교수였던 것인데요. 에이지는 평소 류센지 교수와 비대면으로 의뢰를 도맡아 진행해왔지만 이번에는 류센지 교수의 초대로 아바딘 일렉트로닉스 본사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투베타몬을 자신의 디지몬독에 담아 본사로 도착한 에이지. 다만 류센지 교수는 회사 대주주인 만큼 쉽게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접수처에 있는 안내원에 따라 방문 이유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는 와중 적을 게 너무 많아 번거롭게 느낀 에이지는 그냥 스마트폰을 꺼내서 류센지 교수에게 도착했다며 문자를 보내게 되죠. 그렇게 교수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로비 중앙에 떠있는 3D 오브제가 눈에 띄었는데요. 각 오브제에는 무언가 특징적인 마크가 새겨져 있었죠. 입체 형상이 홀로라이즈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에이지. 이때 류센지 교수가 등장해 에이지를 부릅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나타나 대주주를 만나러 왔다는 수상한 남자에게 친근하게 팽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접수원부터 시작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에이지는 류센지 교수를 쉽게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류센지 교수는 에이지를 데리고 사무실이 아닌 A4 내 1급 비밀 프로젝트가 있는 장소인 D4를 보여주겠다며 경비원이 가득하고 삼엄한 게이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D4 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소지품도 경비원에게 맡겨야 돼서 보안 부분에서 엄중한 분위기에 에이지는 긴장해버립니다. 그런 에이지를 보고 교수는 농담과 함께 이거는 약간 재미있는 체험일 뿐이라며 에이지의 긴장된 마음이 그나마 편안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그 둘은 D4의 게이트를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니 펼쳐진 광경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안에는 거대한 도명 시어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화면에는 넷상의 구조를 바다의 형태로 표현된 일명 네트워크 바다를 보게 되었죠. 돔 시어터 화면은 네트워크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그 심해의 영역에는 실제 바다처럼 어둡고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이드 음성에서는 저 새로운 세계를 디지털 월드라고 소개했죠. 그 세계의 모습은 와이어프레임의 모식도가 입체화되어 가면서 선명하게 채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는 다른 세계, 디지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전내 공간이라고 알려진 곳, 네트워크 바다 너머로 펼쳐진 이 세계, 디지털 월드. 화질은 거칠었지만 구석구석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이었죠. 가이드 음성은 계속해서 설명해가며 디지털 월드에 서식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몬스터 디지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와 함께 무언가 개구리 같은 것이 입체화되었는데요. 디지몬은 디지털 월드에 살고 있는 정보 생명체, 생명이 있는 AI입니다. 라며 디지털 월드의 발견과 그 연구의 역사, 디지몬이란 무엇이고 디지몬의 진화, 디지몬의 분류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속성에 대하여 컴퓨터 가이드 음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계속해주고 있었죠. 여기서 류센지 교수가 설명을 덧붙이며 디지몬은 인간 사회에 혁명을 가져왔다고 하며 AI 툴로 이용 및 응용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암호 시큐리티, AI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견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디지털 월드의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그것은 인류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지몬은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의 도구로 악용되는 이른바 디지몬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죠. 디지몬을 악용해서 현실 세계 범죄를 저지른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데, 수많은 승객을 태운 어떤 비행기는 누군가가 디지몬을 이용해 해킹하여 결국 비행기는 격추되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을 화면과 함께 설명합니다. 류센지 교수는 D4 구역에서 나와 에이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으며 에이지의 디지몬독을 랩 기기에 연결하자 에이지가 포획한 디지몬인 투베타몬이 홀로라이즈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의뢰한 대로 투베타몬이군. 한번 보게. 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곡선을. 교수는 투베타몬의 영상의 윤곽을 귀엽다는 듯 손가락으로 쓸어 넘겼는데요. 에이지는 그 녀석을 잡기 위해 티라노몬을 3마리나 사용했다고 어필했으며 저 투베타몬이 베타몬이랑 어디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교수는 진짜 그 두 종의 차이를 모르겠냐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의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마음이 없었던 에이지는 당황을 하여 색깔이 좀 다른가? 라고 했더니 다시 화색이던 교수는 바로 그것이라며 이번 보상은 좀 더 신경 써준다고
하죠. 이어서 교수는 아까 딥4 구역에서 봤던 영상은 어땠는지 소감을 물어보는데요. 에이지는 정말 좋았고 신기했다고 합니다. 교수는 사실 그 영상이 디지털월드와 디지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엔터테인적으로 진출하여 보여줄 디지몬 랜드라는 프로모션 영상이었다고 하죠. 에이지는 디지몬이 살아있는 AI 생명체라는 판타지적인 설정이 특히 좋았다고 했으며 그 소감을 들은 교수는 맞받아 대답합니다. 그것은 판타지적인 설정이 아니라 디지몬은 정말로 살아있어 라고. 디지몬은 정말로 살아있다고 말한 교수의 대답에 에이지는 정말로 디지몬이 살아있다면 재밌겠죠. 지금도 디지몬을 디지털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교수님처럼 수집가도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크래커들에게 디지몬은 그저 편리한 AI 툴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죠. 에이지에게 있어서 디지몬은 아주 소중한 업무 도구일 뿐이었으며 지금도 티라노몬이라는 디지몬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티라노몬이 디지털 월드에서 비교적 잘 포획되는 디지몬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많은 개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죠. 아무튼 에이지는 그 교수의 계획 중에 있는 디지몬 랜드가 언제쯤 발표되는지 묻자 교수는 비행기 격추 사건같이 디지몬을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디지털 월드와 살아있는 생명체인 디지몬을 대중들에게 알리기엔 아직은 다소 염려스러워 계획이 보류되었다며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에이지는 딥4 구역에 있던 영상들도 디지몬이 살아있다는 것도 진짜였냐며 엄청 놀라운데요. 그렇게 지금까지 AI 툴로 다뤘던 티라몬들 외에 다른 디지몬들도 단순 AI가 아닌 진짜로 살아있다는 것에 충격을 먹게 되죠. 연이어 교수는 디지털월드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고 말하면서 에이지의 디지몬 독에 담은 투베타몬을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을 마친 동시에 에이지의 디지몬 독을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립니다. 갑작스러운 그 모습을 본 에이지는 뭐하는 짓이냐며 당황하였고 교수는 나랑 일할 때는 이런 구식독은 안 쓰는 게 좋다며 하마터면 투베타몬의 데이터가 깨질 뻔했다고 말하죠. 에이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오래된 독이 자신이 가진 전부였다며 화내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교수는 사과를 하며 에이지에게 새로운 최신형의 독을 건네주게 되죠. 아직은 시제품인 스마트워치 타입의 최신형 디지몬 독, 디지몬 링커였습니다. 디지몬 링커는 특이하게도 홀로라이즈 기능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디지몬의 홀로라이즈는 류센지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하죠. 갑자기 이런 시제품을 자신에게 준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어린아이처럼 신난 에이지는 디지몬 링커를 조작하며 측면의 스위치를 눌러봤더니 화면이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하는데요. 연이어 작은 컬러 화면에 본 적 없는 디지몬이 나타났죠. 이 디지몬은 루가몬, 성장기의 마수형 바이러스 종입니다. 류센지 교수는 에이지에게 그 루가몬이라는 디지몬을 키워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교수의 새로운 부탁을 받은 에이지는 게이트에서 나와 1층 로비로 돌아왔는데요. 거기에서 아까 접수 안내원이었던 하츠네는 에이지를 보며 교수님께서 직접 그 시제품 테스트를 에이지 씨에게 부탁하다니 대단하다며 놀라워합니다. 연이어 아까 입장 기록에 에이지의 직업을 못 적어서 그러는데 직업이 뭐냐고 묻는데요. 단기 알바만 하는 에이지는 직업을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에 빠지다가 말합니다. 나가스미 에이지, 직업은 크래커야.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